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권리분석, 부동산 환매권과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처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환매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매매할 때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도 권리 분석해 보고요. 부동산 가처분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하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 결국은 경매 관련 내용이 될 것이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경매로 낙찰받고 났다든지 맹도 소송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필요하게 되면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환매권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치를 때 동시에 특약으로 그 환매권을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서 다시 가지고 오겠다라는 권리를 등기하는 거죠. 환매 특약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이면은 인수, 후순위이면은 소멸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물론 경매에서 얘기죠. 그리고 환매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이건 물론 말소 안 되고 선순위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환매 권리자가 그 환매 기간 내에 등기부상에 공시된 매매 금액을 다시 지급해서 환매해 와야 되기 때문에 환매 대금보다도 싼 금액에 매수한다면 이익이 발생하니까 오케이, 좋다 이 말씀이죠. 환매 등기 사례를 살펴보면은 환매 등기는 그 날짜하고 접수 번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갑구 그러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소유자 정땡땡씨가 가지고 있는 거를 2011년 6월 21일 매매를 해서 신땡땡씨에게 넘긴 사례인데, 요거를 환매 특약 등기하는 내용인 거죠.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날짜가 2011년 6월 21일, 그 접수 번호도 요 밑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날짜도 같고, 그 등기 원인 여기 보면은 환매 특약부 매매라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고 같은 날짜에 환매 특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신땡땡씨가 환매 특약 조건부로 사가지고 갔으니까 그 전 소유자인 정땡땡씨가 환매권자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환매 대금이 나와 있고 얼마라고, 환매 기간은 요 환매 계약한 날부터 언제까지, 여기는 3년을 했네요. 그죠? 이 안에 이건 다시 환매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전 소유자인 정땡땡씨가,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3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유효한 거죠.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못할 경우에 집행권언이라고 그러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확보해 가지고 압류할 때까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 보전 방법인 거죠. 가압류는 일반 채권으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하고 안분 배당을 하게 되고요. 가압류는 무작정 소멸하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촉탁에 의한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 기입 등기가 되면은 그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를 하더라도 신소유자, 즉 새로운 소유자가 그 가압류 금액을 인수를 하든지 매매 시 매수할 때 청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가압류권자는 경매 진행될 때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당연 배당권자가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별도로 안 해도 되고,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가압류를 한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더라도 그 배당금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바로 배당을 해주지 않고 공탁을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집행권원이 제출이 되면은 배당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만약 그 가압류를 해가지고 본안 소송을 하다가 가압류권자가 패소를 한다면은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어서 공탁했던 배당금은 추가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한참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잘 살펴봐서 인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고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추세는 전 소유자의 가압류도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매각 물권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처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고 또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받을 권리로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권리를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보존 방법입니다. 가처분도 처분금지 가처분도 선순위가 후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순위 후순위는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선순위 가처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가처분의 부담을 안고 인수하게 되므로 잘못하면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인 경우에는 경매 참여를 초보자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가처분도 경매에서는 중지했다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경매 속행을 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 취지, 즉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적시하고 경매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후순위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매각, 즉 경매 진행에서는 소멸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인수 안 하니까 후순위인 경우에는 뭐 입찰에 참여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여기 같은 4인데 4-1로 써놓은 게 있죠. 토지 소유자가 가처분 채권자일 때, 이거는 뭐냐면은 토지를 임대해 줘가지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가처분 채권자일 경우에 건물 소유자, 즉 토지 임차인인 거죠. 이 사람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지상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했다면은 후순위여도 말소되지 않으므로 이것도 매각 물권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처분이 인수되는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매각 물권 명세서를 꼭 잘 확인해야 되고, 본안 소송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만약에 후순위 처분금지 가처분인 경우에도 매각으로 말소가 되었으나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였던 건저당권이 무효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불법으로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해가지고 가처분권자가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소송을
수 있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은 회복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미 낙찰받았던 매수인은 그 가처분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금융권이고 청구 금액이 있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개인 건저당권이고 말소 기준 권리가 그 다음에 후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소 기준 권리하고 건저당권이 뭐 2개, 3개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가처분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는 뭐 매각, 즉 경매 진행할 때 인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동산 낙찰받고 잔금 내고 난 뒤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음으로써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서 바로 명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이때 그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 이전을 했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놓고 명도 소송을 하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한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 또는 뭐 이사비 주고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명도 소송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먼저 해놓고 명도 소송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집행관이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고 그 공시 목적물의 적당한 위치에 뭐 아파트 같으면 보통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그 출입구 옆에 A4 용지로 하나 붙이면서 설명을 하고 붙이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동가처분은 명도 집행을 원활하게 집행 보전하는 방법으로 매수자는 매각 대금 완납 후에 사후 관리, 즉 명도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